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속에 있는 우리 휴대폰 속의 여러 센서들을 매트랩에서 읽어와서 그 값을 기반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두이노에 직접 센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렇지만 센서들은 이 휴대폰에도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매트랩, 모바일 매트랩을 깔 것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 값들을 우리가 매트랩으로 받아들이고 그래프를 그리고 또 판단을 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매트랩을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iOS에서는 매트랩 모바일,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매트랩 모바일로 모두 무료로 여러분이 앱을 인스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앱을 인스톨을 해주시고요. 이 앱을 인스톨하면은 Connect to your 컴퓨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트랩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매트랩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매트랩 명령어를 휴대폰으로 직접 입력을 하고 결과를 볼 수 있고요. 또한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용할 방법은 매트랩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사실은 이 앱에 살짝 적혀 있는데요. 우선 매트랩을 실행시킨 후에 커넥터 on이라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데스크탑 PC 또는 노트북에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IP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테스트 링크를 눌러보면 여러분이 데스크탑에서 매트랩 커넥터에 접속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패스워드를 설정해 두면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PC가 같은 와이파이 공유기에 물려 있으면 스마트폰과 여러분의 노트북을 그대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은 IP 주소를 넣으라고 나오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그 매트랩이 실행되고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IP 주소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분이 설정했던 커넥터 온 했을 때 여러분이 설정하는 패스워드가 있거든요. 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디폴트 포트는 3141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냐면은 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여러분이 파이어월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보통 설치하게 되는데 이 파이어월에서 이 포트로 접속하는 외부 리퀘스트를 허용하도록 여러분이 룰을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 실험을 하는 동안에는 파이어월을 디세이블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IP와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입력했는데도 연결이 안 되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파이어월 세팅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휴대폰에 매트랩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3+5 그러면 결과를 나타내고요. 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3+5라고 휴대폰으로 입력을 하면 그것이 인터넷을 타고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있는 매트랩 속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계산은 여러분이 매트랩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거고요. 그 결과를 다시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명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롯 명령어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결과가 다시 그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고요.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확대 축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매트랩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아두이노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깔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센서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드온 메뉴에 보면 Get Hardware Support 패키지가 있고요. 지난번에 했던 아두이노 근처에, 여기가 아두이노였죠. 이렇게 안드로이드 센서즈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오른쪽 창에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더 설치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Next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 MathWorks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데스크탑 매트랩에서 M은 모바일 디바이스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나면 여러분의 그 휴대폰과 그리고 매트랩이 연결이 되고 그 속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현재 커넥티드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 현재 이네이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우선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M의 속의 멤버인 Acceleration 센서 값을 1로 세팅을 해줍니다. 커맨드 창에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 그런 커맨드입니다. 그리고 m.logging을 1로 해줍니다. 이러면 Acceleration 센서가 활성화되고 그 센서의 값을 계속 로깅 해줍니다. 그리고 한 5초 동안의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받아볼까요? 그리고 m.excelLog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첫 번째 아규먼트로 로그, 두 번째 아규먼트로 타임스탬프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시간에 엑셀레이션 값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이 그 정보를 매트랩으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Acceleration log, 즉 가속도 센서 값을 활성화시키고 잰 그 기록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Angular Velocity log가 있습니다. Angular Velocity는 angle, 각이라는 소리고 velocity는 속도죠. 그래서 Angular Velocity는 각속도입니다. 이 각속도 센서의 기록값을 출력할 때는 Angular Velocity log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discard logs라는 명령을 통해서 기록을 삭제해 줄 수도 있고요. magnetic field log를 통해서 지자기 센서의 센서 값을 로깅한 것을 출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과 같은 orientation,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센서죠. orientation log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편 GPS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포지션 로그 명령을 통해서 GPS의 기록도 여러분이 매트랩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 값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휴대폰의 XYZ 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휴대폰이 있을 경우에 X축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Y축은 이렇게 됩니다. Z축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걸 약간 여러분 쪽으로 이렇게 보통 바꿔서 보죠. 이렇게 본다면은 가로축이 X축이고 Y축은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 그리고 Z축은 위로 또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Z축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X축, 그리고 Y축, Z축 이런 순서입니다. 가속도 센서에 대한 개괄적인 그런 소개는 이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속도 센서는 가속도, 진동, 충격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센서입니다. 에어백 또 가속도 센서죠. 그래서 일정한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자동차의 에어백이 자동으로 확 이렇게 펴지게 되죠. 그리고 경사계도 가속도 센서입니다. 이러한 가속도는 동적 가속도와 정적 가속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정적 가속도는 예를 들면 Z축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늘 중력 가속도가 존재하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속도, 이것이 동적 가속도입니다. 방향 센서를 알아볼까요?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고요. azimuth, 방위각 측정, 나침반 역할을 하죠. 이쪽이 이렇게 놨을 때 이쪽은 X축, 그리고 이쪽이 Y축, 이렇게 Z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치는 X축을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 이게 피치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Y축이 회전한다고 써 있죠. X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Y축이 이 방향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비행기가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밑으로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이게 이제 피치에 해당이 되고요. 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굴르는 이런 쪽 값이 롤입니다. 그래서 Y축을 고정을 하고 X축이 회전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이 각속도 센서는 자이로 센서로 이루어져 있고 물체의 방위 변화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3차원적인 기울기를 감지하는 데 각속도 센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전하는 각의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 값이 0이 되겠죠. 여기 있는 그래프는 스마트폰을 크게 돌렸을 때 각속도의 센서 값을 받아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 X축, Y축, Z축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볼 때 주기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주기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angulargraph.m이라는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직접 한번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클리어 하게 되면 모든 베어러블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사라지고요. CLC는 커맨드 창에 있는 명령들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역할을 하죠. CLC는 클리어 커맨드의 약자였습니다. M은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드디어 안드로이드 모바일 디바이스 센서와 매트랩을 연결을 시켜줬고요. M.AngularVelocity 센서를 이네이블 시켰습니다. 그리고 로깅을 이네이블 시켰죠. 그럼 이렇게 하자마자 지금부터 변화되는 모든 AngularVelocity 값이 휴대폰에 로깅이 됩니다. 약 10초 동안 로깅을 했고요. 이제 로깅을 껐습니다. 그리고 AngularVelocity log 함수를 통해서 매트랩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로그 값, 두 번째는 타임 스탬프가 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시간, 타임 스탬프에 대해서 로그 값을 그려주게 되죠. 이 로그 값 속에는 X, Y, Z 방향의 앵귤러 벨로시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3개가 나타나고요. 각각 그 3개는 레전드를 통해서 범례죠. X, Y, Z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린 것이 앞에서 여러분이 봤던 이 그래프입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위로 향하면은 LED가 켜지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LED가 꺼지도록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가지고 녹화한 영상이 있습니다. 뒤집었죠? 꺼지죠. 다시 앞으로 하면은 살고 뒤집으면 꺼집니다. 이것은 Z축 방향의 오리엔테이션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한번 스크립트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orient_led.m 이라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런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A는 아두이노 명령을 통해서 COM5에 연결된 우노 디바이스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때 COM5는 여러분의 디바이스마다 어떤 경우에는 COM3, 어떤 경우에는 COM8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콤 포트 번호를 여러분이 확인한 후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두이노를 연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센서와 매트랩을 연결시켜줍니다. 그것이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이 새로운 값을 읽어올지 딜레이를 0.3초로 줬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요 딜레이마다 포즈 딜레이가 있죠. 요 간격으로 재가지고 매트랩에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틱톡 사용 방법은 틱 이후로 톡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 몇 초가 지났는지 알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톡을 재고 또 톡을 새롭게 이제 재기 때문에 약 60초 동안, 즉 1분 동안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에 while 루프 속에 있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죠. m.logging을 통해서 로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0.3초 동안 딜레이를 주고요. 로깅을 껐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로그
mean이니까 그거의 평균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로그는 x, y, z 값이 다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우리는 나중에 세 번째인 z 값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z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플러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0도고요. 이렇게 엎어지면 90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90도보다 작은지 큰지를 판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오는 데이터 값이 그 오류가 있는 경우에 즉 x, y, z 값이 다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ontinue를 통해 가지고 건너뛰도록 에러 값을 뛰어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rite 디지털 핀을 통해서 10번에 연결된 LED를 켜거나 끌 수 있겠죠. 뭔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결과는 true 아니면은 false일 것입니다. 그래서 V의 세 번째 값 Z 방향의 오리엔테이션이 90도보다 크냐 아니면은 작냐에 따라 가지고 온오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속도 센서로 공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여기 그래프 GUI 그래프가 있고요. 요 속에 공이 하나가 있습니다. 패치 명령을 통해서 그린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휴대폰의 가속도 센서 값을 읽어서 여기 있는 공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번 실행 결과를 보시지요.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옆으로 공이 가도록 하고요.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기울여서 가속도를 읽어옴으로써 어느 방향으로 공을 제어할지 우리 판단하게 되죠.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xcelball.m이라는 스크립트입니다. 여기서 클리어를 통해서 역시 이전에 있던 모든 베리어블들을 전부 다 지워줬고요. clc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를 통해서 커맨드 창에 있는 지난 명령들을 지워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클리어 커맨드를 하면은 예전에 있던 오류들을 모두 깨끗하게 지워지고 새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확인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M은 모바일 디바이스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결을 했고요. m.acceleration sensor enabled로 가속도 센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m.logging으로 그 가속도 센서 값을 계속 기록하도록 했죠. 그리고 약 5초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mexcel 로그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측정한 값을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는 동안에 현재 값이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mean을 하죠. mean을 통해서 x 첫 번째는 x고 두 번째는 y 성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z 성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간인데 모든 시간에 대해서 방금 5초 동안 쟀죠. 그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서 x 이니셜 밸류와 y 이니셜 밸류를 우선 구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타, x 센터, y 센터 그리고 반지름은 0.0으로 설정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리기 위해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요 원의 좌표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패치 명령을 통해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겠죠. 그 핸들을 우리가 h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핸들의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저희가 업데이트 시킬 겁니다. 어떻게 업데이트 시킬 거냐면은 이때 센터 값을 바꾸죠. 그런데 이 센터 값을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이때 센터는 xc-xa의 그 다음에 시간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어느 쪽으로 이게 이동을 했는지 그걸 판단하게 되죠. 보통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운동 방정식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가속도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곱과 가속도의 양에 비례해서 위치가 갱신되게 됩니다. 그 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한루프 속에서는 계속 돌면서 0.1초 단위로 가속도 값을 이용해서
공의 위치를 계속 이렇게 제어하도록 한 거죠.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아까처럼 여러분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공의 위치를 조절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공이 벽에 닿지 않도록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휴대폰에 모바일 매트리 앱을 설치를 하고 여러분의 컴퓨터와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모바일 매트리 앱이 휴대폰에 있는 다양한 센서 값들을 기록하고 읽어서 매트리 앱으로 전송하는 방법들을 봤고요. 그걸 그래프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다음에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매트리 앱을 제일 처음에 접속할 때는 커넥터 온 명령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때 여러분은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M은 모바일 디바이스 명령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있는 매트리 앱을 연결시켜 주고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센서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로그 값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다시 매트리 앱으로 받아와서 제어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강의 시간에는 하브루타와 미션을 통해서 다양한 응용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